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.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자,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함께 하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, 이현웅입니다. 첫 번째 만관뉴 주십시오. 네, 계속되는 조동현 논란 소식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. 계속되는 논란이라 예. 뭐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습니까? 일단 지난 5일이었죠. 조동현 교수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기존에 이제 혼외자에 대해서 불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알려졌다가 이게 아니라 성폭행에 의한 것이었다. 예.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 네. 이 주장이 나오고 이틀째가 됐는데 이제 3일째죠.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은 지금 무차별적 공격도 뭐 이래저래 나오던데. 네.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불륜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게. 좀 공격하는 분들이 많았죠. 예. 근데 일단 조 교수 측 주장대로라면 불륜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던 분들 접근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진 모습입니다. 예. 자, 근데 오히려 이 해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. 예. 대표적인 게 바로 강용석 변호사입니다. 바로 그분 처음에 이거 제기하신 분. 예, 그렇죠. 이 강 변호사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요. 예. 앞으로 조 교수의 성폭행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. 예? 라고 글을 올렸고요. 인생을 걸겠다고요? 예. 그 좀 과한 표현인데. 예. 예. 네,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조 교수 법률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를 좀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예. 입장문을 낼 때에는 꼭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라면서 당사자 말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변호사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고 경고 또는 충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예. 조 교수 말이 사실이라면요. 2010년에 벌어진 성폭행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인데요. 예. 그럼 이제 고소를 하면 되지 이렇게 입장문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럼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강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는 이제 누리꾼들도 있어요. 예.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 교수를 성폭행 피해자 호소인 이라고 부르면서 예. 이제 팩트 체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미 뭐 특정인이 혼외자의 친부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조금 더 앞으로 이어지고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요?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?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던데. 맞습니다. 예. 이전에 이제 조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예. 이 입장문을 보고 약간 입장을 바꾼 유창선 평론가 같은 예. 분들이 좀 대표적인데요. 예. 설마 이런 이야기로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반응들 좀 많고요. 예. 그리고 또 선대위가 뭐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도 아닌데 사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검증하는 거 아니냐 뭐 예.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해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상처를 녹여 보석을 빚어온 진주 조개 같은 사람이다라면서 이 조 교수를 옹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예. 이렇게 조 교수를 바라보는 양측의 대립이 점점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만관뉴 주세요. 네, 두 번째는 아버지 산소를 찾은 장제원 의원입니다. 그래요? 어떤 이유로 갔죠? 어제가 이제 장 의원의 부친인 고 장성만 목사 예. 전 의원 6주기였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산소를 찾은 겁니다. 예. 이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또 표현하면서 아들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, 근데? SNS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그래요? 예, 사진하고 글을 올리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. 참고로 이제 아들 장영준 씨 같은 경우는 17일에 예.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이전에 예. 만관뉴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. 그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재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장용준 씨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네네. 일단 대검은 여러 검토 끝에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한 공소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재판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장 의원이 뭐 SNS에서 또 뭐 아들에 대한
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아들이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나오면 그때 더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겠다. 이런 글을 올렸고요. 뭐 예. 이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뭐 본인은 이 사건 재판에 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. 이런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벌을 받고 나오면 대화를 나누겠다. 네. 누리꾼들 반응 좀 궁금한데요. 뭐 장 의원이 이전에도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예. 아직은 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.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때 장 의원이 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? 예.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. 예.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부메랑처럼 돌아왔고요. 또 산소를 찾아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라면서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그래요. 다양한 그 비판 목소리가 있군요. 다음 소식 주십시오. 네, 세 번째는요. 일본 외제차 레커 테러 논란입니다. 이제 레커라고 제가 표현한 건 라카입니다. 예. 라커? 라카츠 할 때 그거에 이제 네네네. 발음 표기법 어떤 레커라서 내용입니까 이게? 예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. 지난 5일이었습니다. 한 커뮤니티에 이제 사진과 글이 좀 올라와서 관심을 모았는데 예. 제목은 주차를 잘하자였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 한 일본산 외제차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. 이 보닛에는 빨간 레커로 비속어가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.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레커칠 낙서를 한 거죠. 아, 낙서한 거구나. 예, 예. 네네. 다시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예. 이 해당 외제 차량 도로 코너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해놓은 차량이니까 거기다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레커로 예. 칠해놨다. 약간 뭐 불법 주차에 대한 불만을 품고 뭐 이른바 테러 행위를 한 거다. 예.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. 두 가지 범죄 행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. 먼저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인데요. 예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레커로 상대 차량에 낙서를 한 것 역시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불법 행위가 둘 다 나왔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바라보는 입장도 뭐 잘했다, 뭐 쌤통이다 이른바 예. 뭐 그런 입장과 그래도 너무하다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또 수입차고 외제차고 뭐 비싼 고가 차량인데다가 또 일본 차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런 반응도 좀 일부 있는데요. 예. 지난 2019년부터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 좀 많이 확산을 했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일본 차량에 대한 이른바 테러 행위가 조금 더 많아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테러란 말은 좀 심한 편 같고. 테러는 좀 그렇고, 그러니까 이게 좀 예. 우스갯소리입니다. 예. 네. 오케이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이쯤에 또 바뀌었던 게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좀 바뀌었거든요. 맞아요. 앞자리가 이제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그렇죠. 당시에 바뀌었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이면서 세 자리,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 차를 산 차량에 대해서는 예. 너무하다. 예, 예. 약간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면서 왜 예를 들어 국산차가 그냥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 좀 봐줄 법도 한데 예. 세 자리 일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면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이번 애 같은 경우도 일본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 나오고 있습니다. 굳이 일본 차량 타고 싶으면 그 중고차 사야 되겠네요. 두 자릿수. 뭐 분위기가 무섭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망간해 주십시오. 네, 마지막은 9살 어린이 폭행한 40대 남성입니다. 9살을 폭행했다고요? 어린이를? 이게 지난 2일 오전에 발생한 일인데요. 예. 인천 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9살 어린이가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예. 바로 앞에서 탑승한 40대 남성이 이 어린이를 폭행했습니다. 어린이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는데요. 예. 폭행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. 뭐라고 했어요? 이게 버스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너 타지 마 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타려고 하자 이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사실이라면 참 별 사람 다 있네요. 예, 이 두 사람은 전혀 본 적 없는 관계였고요. 예. 근데 이 40대 남성이 지체장애 2급, 그러니까 지적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다 예. 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적장애가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. 이런 의견들 좀 남기고 있고요. 또 40대 남성이 타지마라고 하면서 이제 좀 소리칠 때 예. 주변 어른들이 좀 도왔으면 어땠을까? 그러면 아이가 좀 폭행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요. 안타까움도 함께 반응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망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.